어르신들, 이 무더운 여름에 이것 하나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죠. 혹시 2018년에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 열의 7이 어르신이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 그 통계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도우미 골든헬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저희가 최근 나온 여러 건강 보고서들 또 국내외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보고 정리한 건데요. 네, 최신 정보들로 준비했습니다. 여름철에 어르신들 건강을 위협하는 이 온열 질환. 이게 왜 위험한 건지, 또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열사병하고 또 그 전에 온다는 일사병, 이 두 가지 차이를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어르신들이 여름 더위에 좀 더 약하신 게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아,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그 땀샘 반응 속도랄까? 이게 젊은 사람보다 느려지니까요. 몸이 더워져도 땀으로 식히는 게 좀 늦어지는 거죠. 아, 땀으로 식히는 것도 느려지는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더위 자체나 아니면 목마른 거 이런 걸 예전만큼 이렇게 민감하게 잘 못 느끼시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몸은 힘든데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2018년 통계 사망자 70% 이상이 65세 이상이졌다는 게 이게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와, 땀샘 반응까지 느려진다니. 진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럼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온열 질환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위험한 것부터 좀 알려주시죠. 가장 응급 상황은 역시 열사병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그냥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요? 네, 체온이 막 40도 이상으로 치솟고요. 의식이 좀 흐려지거나 심하면 그냥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몸은 막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땀이 안 나서 피부가 오히려 좀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뜨거운데 땀이 안 난다. 이상 신호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싶으면 이건 뭐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체온 40도 이상, 땀 안 나고 의식 희미하면 바로 119.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 단계라는 일사병, 그러니까 열탈진은 증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사병 열탈진은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몸 안에 물하고 염분이 부족해진 상태예요. 아,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네. 그래서 열사병하고는 좀 다르게 땀을 많이 흘리니까 피부가 축축하고 좀 창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심하게 피곤하거나 어지럽고 메스꺼움도 느끼고요. 근데 체온은 보통 40도는 안 넘고 의식은 그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의식은 있다. 그게 큰 차이군요. 그렇죠. 열사병으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좀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좀 전형적인 증상 말고 좀 더 일찍 알아차릴 만한 그런 몸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것들요? 아,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르신들은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럼증 아니면 그냥 괜히 몸이 나른하고 피곤한 느낌 이런 걸로 시작될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갈증을 막 심하게 못 느끼거나 땀을 비 오듯이 흐리지 않더라도 몸은 이미 탈수 상태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닐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느껴진다. 그럼 그냥 즉시 하던 일 멈추시고 시원한 데 가서 쉬면서 물을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좀 피곤하네 싶을 때 이미 조심해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 무서운 온열 질환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핵심 예방 수칙들 좀 알려주시죠. 예방은 크게 한 3가지로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째, 무조건 시원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시원하게. 네. 집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아끼지 마시고 적정 온도 유지하시고요. 창문으로 햇볕 너무 들어온다 싶으면 커튼이나 블라인드 꼭 치시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일본 통계를 보면 온열 질환자 40%가 집안에서 발생했대요. 네, 집안에서 40%나요? 네. 그러니까 집이라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혹시 에어컨이 없거나 좀 전기료가 부담되시면 가까운 뭐 경로당이나 행정복지센터 같은 무더위 쉼터 있잖아요. 아, 네네, 있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더운 시간대, 보통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이때는 웬만하면 외출 피하시고 나가야 한다면 꼭 모자나 양산 쓰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어주세요. 집안에서도 방심 금물, 그리고 더울 땐 외출 자제.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물을 정말 자주 드셔야 합니다. 목마르다 이런 느낌 들기 전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시간 맞춰서 물을 드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아, 일부러 챙겨 마셔야 하는군요. 그렇죠. 보통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 그리고 술, 이런 건 오히려 몸에 물을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여름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술도요. 맥주 시원하게 한 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그게 또 이뇨작용을 해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신장이나 심장 질환 때문에 물 마시는 양을 좀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미리 상의하셔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뭐 스포츠 음료 같은 건 괜찮나요? 땀 많이 흘리면 염분 보충해야 한다고 하던데. 네, 땀을 진짜 많이 흘리셨을 때는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당분이 좀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원한 물 자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수칙은 뭔가요? 마지막은 옷차림 가볍게 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옷은 좀 헐렁하고 밝은 색깔, 면이나 통풍 잘 되는 소재가 좋고요. 더운 날에는 평소 하던 운동이나 뭐 바틸 같은 거 강도를 좀 낮추시고 중간중간 충분히 쉬셔야 해요.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변에 혹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시면 어르신 물은 잘 챙겨 드세요. 방은 좀 시원하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서로 안부 묻고 챙겨주는 관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서로 좀 둘러보는 관심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근데 만약에요, 이미 증상이 좀 나타났을 때, 특히 그 위험하다는 일사병이랑 열사병, 이걸 빨리 구분해서 대처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딱 구별하면 될까요? 네, 이게 응급 상황에서는 이 둘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핵심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일사병,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서 피부가 축축해요. 그리고 불러보면 대답하고 의식은 있어요. 체온은 40도는 안 넘고요. 땀나고, 의식 있고, 체온 40도 미만. 네, 이럴 때는 즉시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옷 좀 느슨하게 해주고 물이나 이온 음료 마시게 하면서 쉬게 하면 돼요. 보통 1시간 안에 좋아지는데 만약 그렇지 않거나 더 나빠 보인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럼 열사병은 확실히 다르겠네요. 네, 열사병은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땀이 잘 안 나서 피부가 뜨겁고 건조할 수 있고요. 체온은 40도 이상으로 높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의식이 혼미하거나 아예 없는 거예요. 불러도 반응이 없거나 막 헛소리를 한다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바로 119 신고부터 하셔야 돼요. 119 먼저. 네, 먼저. 그리고 구급대 기다리는 동안에 환자 옷 벗기고 몸에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적신 수건으로 계속 닦아주면서 부채질 같은 걸로 바람을 일으켜서 체온을 최대한 빨리 낮춰줘야 해요. 얼음주머니 같은 거 있으면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큰 혈관 지나가는 곳에 대주는 것도 좋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억지로 물 먹이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물 먹이면 안 된다고요? 왜죠? 기도로 넘어가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하면 어르신이 몸은 뜨거운데 땀이 안 나고 의식이 흐릿하다. 그럼 지체 없이 119 부르고 구급대 오는 동안 옷 벗기고 몸을 식혀줘야 한다. 절대 물은 먹이지 말고. 이거네요. 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핵심은 이거예요.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환경 유지하고 목 안 말라도 규칙적으로 물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는 거. 이게 온열질환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사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 이 차이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위급 상황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 알차게 나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